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의정부교구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해화동에 있는 대신학교, 그래서 서울대교구 신학생들과 의정부 신학생들 이제 사제로 양성하는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. 학교에서 이제 지성 양성 담당하고 있고, 또 오랫동안 신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. 그리고 또 신학생들 외에도 일반 교우분들에게 철학을 뭐 이런저런 기회에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.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인문학의 어떤 중심이 철학이 있다 이런 생각 들으셔가지고 철학을 좀 공부해 볼까 하시다가 또 막상 읽어보면 생각보다 책이 쉽진 않고 도대체 이런 책을 왜 볼까, 철학을 우리가 왜 공부할까,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 같아요. 정말로 그 인문학에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. 예로부터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문사철, 그래서 문학과 또 뭐 역사 그리고 함께 철학이 인간을 어떤 도야하고 인간의 교양을 갖추게 하고 한 인격으로 성숙하게 하는데, 말하자면 어떤 쓸모가 있거나 직업 교육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죠. 철학이 왜 필요한가를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물론 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혹은 어떤 학적인 지식을 위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,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철학이 대단히 유용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되게 유용한 어떤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요.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하냐면 삶의 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.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을 아주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이랄까 혹은 어떤 내적 태도 같은 것들을 철학과 함께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삶의 기회란 게 무엇일까?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그것이 사실 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.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좀 그 의미 있게 다가오를 개념으로 얘기하자면, 표현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,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자기 배려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기 배려란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우리 누구나 다 나를 돌보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 이제는 내가 딴 사람, 뭐 심지어 가족이나 이런 데만이 아니라 나도 좀 위하고 살 거야,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살면서 참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기 배려가 무엇인지, 진정한 자기 배려가 무엇인지를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근데 철학은 사실은 진정한 자기 배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짧은 시간이니까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, 그 자기 배려라는 거는 단순히 내 이기심에 넘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. 또 반대로 어떤 의무감에 짓눌려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, 제가 좋아하는 되게 아름다운 표현에 가면 이타주의와 건강한 자기애가 잘 만나는 거, 그게 사실 자기 배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. 즉 내가 나 자신의 품위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선익에도 잘 부합이 될 때,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식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마음의 품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그 자기 배려라는 거는 결국은 자신의 삶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, 또 스스로를 수련하는, 또 그리고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즐길 줄 아는, 향유할 줄 아는 그러한 습관, 태도, 그리고 그러한 비전, 이런 것들을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습득하는 것, 또 그거를 갈고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러한 자기 배려는 어떤 기술적인 학문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철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는 소크라테스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요.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스의 격언이었던 거죠.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원뜻은 이제 그 신전을 갈 때 그 델피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신전 문 앞에 쓰였던 글귀라고 그래요. 그 이제 신전에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갔을 때는 신탁을 받으러 간 거거든요. 즉 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를
알기 위해서 가면 이제 신전에 있는 그 제관들이 그 이제 점을 치는 거죠. 신탁을 전해주는데 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인간이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. 그거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인간이고 반면에 신은 불멸의 존재니까 그러한 겸허함을 가지라는 뜻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좀 바꿔서 이야기했죠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?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거, 자기를 성찰하는 거, 무엇보다도 내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,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, 그리고 과연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나의 욕망, 혹은 나의 바램, 혹은 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진짜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험대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. 즉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거죠. 즉 자기의 삶을 남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자신의 삶의 흐름을 보면서 이거를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뭐 그 로마 시대 철학자인 세네카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내일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듯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 이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인데요. 이런 것이 사실은 철학적 의미에서 자기 배려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즉 자기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내가 물론 거기는 단순히 내게 새로 의무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이 정리되고 내 생각이 맑아질 땐 당연히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.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. 향유는 결국 인생은 즐겨야 되는 건 맞는데 인생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 대상이 잘못되거나 방향이 잘못되거나 혹은 그 방식이 잘못되면 그건 향유가 아니라 뭐 향락을 통해서 삶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절도를 잃고. 그러나 정말 잘 삶을 즐기는 사람은 올바름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또 재밌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즉 자기 배려의 그 기회를 그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스스로 연습하면서 익혀야 되겠지만 그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철학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물론 철학책 한 권 읽는다고 그런 것들을 다 익히는 건 아니지만 나 나름의 자기 배려의 그런 길을 찾는 철학들을 이렇게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기 배려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알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몰랐던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. 그래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에게도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권할 만한 일이라고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